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3월 19일이고요.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장세가 나타났네요.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다라면은, 일단 그만큼 시장이 또 변동폭이 컸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7%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전체 시총이 1000조 원대가 무너졌다는 얘기도 있죠. 지금 보시면은요, 2008년도, 2009년도 요때와 비교했을 때 그때하고 지금 거의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상황을 보세요. 2008년도 9년대 요때거든요. 지수 자체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종합주가 지수를 볼게요. 네. 주가 지수는 그것보다 높은 상태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때를 보시면 거의 전 종목이 지금 하한가 들어갔었던 바로 그 시기가 여기였거든요. 마지막. 네. 거의 전 종목 하한가. 그게 그때 하한가 종목들을 포함해서 마이너스 10% 이상, 그때는 14%가 하한가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이상 나왔었던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네, 거의 대부분. 그때 900몇 개가 하한가였고, 그 다음에 10% 이상 하락한 종목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락했었던 바로 그 시기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바닥을 잡았어요. 네, 지금 상황이 그때하고 좀 많이 비슷해졌죠. 이 낙폭 자체가요. 지금 상황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14%. 그 당시 하한가 수준이에요. 네. 14%대, 많게는 20% 넘게도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고, 대부분의 종목이 다 이렇게 빠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패닉에 대한 부분들은 말할 수 없이 큰 상황이고요. 한 일주일 사이에, 즉 3월 들어서서 딱 2주 지났는데, 종목들이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 한 20%대까지, 그 다음에, 멀쩡했던 주식이, 갑자기 마이너스 한 50%까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자들이 견디기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굉장히 힘든 시기이고 좀 답답하고 언제쯤 그래서 좋아질 건데, 여기에 대해서 목마른 갈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또 불안하고 또 막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지금 상태를 탁 꼬집어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근데 이 개인 투자자들도 뉴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대요. 지금 오늘 아침에 탑 뉴스도 뭐였냐면, 절대적인 기회다,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돈 싸들고 와가지고 막 어린애들 20대 30대 이런 그 젊은이들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대학생들 동아리에서도 막 들어와서 주식 투자를 해대고 있고 난리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때문에 망했었던 그런 자금들이 다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시장이 그런 자금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먹여주지를 않거든요. 그래, 너희들 저점에 샀으니까 돈 많이 벌어가라, 이렇게 절대 안 해주거든요.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억울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없어요. 나는 그냥 가치 있는 주식들, 좋은 주식들 사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치 주식에 투자한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계좌 안에서도요, 100% 수익 나서 원금 뺀 걸 제외하고 지금 수익 중인 종목이 카카오하고요, 그 다음에 저거밖에 없어요. 뭐예요? 저거 아주캐피탈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이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수익 중인 종목이. 근데 그나마 이것도 수익률이 높았었는데 많이 내려왔죠. 네. 그래서 그나마 이거는 저점까지 내려가지 않아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수익 실현을 한 것들은 따로 빼고요. 네. 100% 공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빠지는가 말든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이런 상태죠. 그래서 저 역시도 계좌가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좀 손실이 좀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계좌가 이 정도로 박살이 났으니까 당연히 공포심이 커져 있을 상태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유튜브라든지 또는 뉴스 기타 등등 여러 국면에서 우리 중국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붕괴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제가 붕괴되었다라는 것은 그 역시도 가정이거든요. 네.
지금 경기가 어떻게 붕괴가 되었을까? 리먼 사태 같은 경우는 붕괴라는 부분들이 확실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중산층의 몰락과 그 다음에 집값의 폭락 그리고 은행이라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파산을 하게 됐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팡 하고 터지는 그 경제적 위기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타겟팅해서 야 돈이 안 도냐? 돈을 갖다 집어넣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황을 타겟해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실체가 없어요. 뭐냐면 그럴 것이 다거든요. 그렇게 될 것이 다. 네, 실제로 실물 경제 위축 같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있겠죠. 여러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기타 보시면 다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회사 뭐 가까운데 가게 보니까 뭐 카페 같은 데는 뭐 그냥 뭐 손님이 10분의 1 정도 줄어든 매출 10분의 1 정도 줄어든 건 예산일이고요. 예. 그냥 뭐 매출 자체가 다 줄어가지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술집만 잘 된다고 하대. 술집만. 술은 그래도 드셔야 되는가 봐요. 술집만 잘 된다고 하시던데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주식하면서 더 기분이 나빠질 테고 또 사업하면서 더 어려울 테니까 더 나빠질 테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 쪽에서도 뭔가 충격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죠?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지표상의 흐름들은 그렇게까지 지금 시장을 이렇게까지 빼먹을 만큼 과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뭐냐면요. 이게 2200포인트에서 내려왔는데 2200에서 지금 종합지수가 1400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800포인트가 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반토막 나거나 마찬가지로 꼭대기점 봐서 네 꼭대기 저점 대비해서 약 70% 정도 내렸다는 얘기예요. 아니, 70% 아니야. 40% 정도 내린 거죠. 40%. 네. 지수가요. 40%가 내린 거예요. 40%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야 됩니까? 네. 한 40%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마어마하게 내린 거예요. 지수 자체가요. 지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으니까 뭐 계좌도 같이 이렇게 폭삭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과연 경제 자체가요. 경제가 40%나 하락을 했느냐?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딱 놓고 봤을 때요. 아주 객관적인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요 시점이요. 여기 8월에 저점이었어요. 8월에 저점. 8월에 저점이었는데 경제 지표가 이때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때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수출입 지표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지표 자체가요.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한 거지. 무엇 때문에?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실제로 경제 지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들이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 부양이라든지 또는 이게 무언가를 이제 해내기 위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통해서 협의에 이끌어지게 됐고요. 경제 지표가 나빠졌던 것들이 다시 반등으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이번 초반의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언제부터요? 2월 달부터죠. 이 짧은 기간 내에 경제지표상에서 뭐 증시가 경제가 붕괴됐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국경 폐쇄죠. 네, 뭐 홍콩도 그렇고요. 미국도 지금 뭐 국경을 폐쇄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큰일 났다. 뉴스상에서 만들어지는 이 생산되는 이 그 고민들, 이 걱정거리들이 너무나 정말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지나가다가, 우리가 길을 걷다가, 공사장을 지나가는데 여기 못이 하나 튀어나왔어. 그 못에다가 팔을 하나 긁힐 수 있어요. 부주의하다가 걷다 보면은, 뭐 튀어나온 못에 팔을 한번 긁힐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긁힌 것 때문에 파상풍이 걸려가지고 나중에 합병증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정말 이 세상에 위험한 게 많아요. 우리 길거리 나가다가 갑자기 뭐 아파트 옥상에서 누가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머리통 맞고 죽을 수도 있는 얘기고 길 건너가다가 음주운전 때문에 차에 치여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가 이 정도 빠질 만큼의 경제적 충격이 있었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죠. 없어요. 경제지표 나온 게 없습니다. 경제지표가 나오려면요. 이 부분이 나오려면 적어도 여름철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경기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뭐 부모님들이 너 나갈 때 차 조심해라. 아유 그냥 차 지금 밖에 너무나 위험하니까 길거리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러면 안 돼.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 일단은 하락한 건 하락한 거예요. 하락은 하락했어요. 왜냐면 심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공포 심리가. 지금 뉴스 보시면은 너무나 그지 같아요. 뭐 보고 싶지가 않아. 짜증 날 거예요. 리먼 사태 때랑 어땠냐고 비교하시는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리먼 사태 때 실질적으로 실무에 있었거든요. 이 대신증권에서 실무에서 경험을 했고, 그 욕하는 현장, 그 객장 안에 와가지고 그 어르신이 그 우리 김 차장 멱살을 붙잡고 개새끼 소새끼야 내 돈 내놔라 그러면서 멱살 붙잡고 흔들고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하루만 놀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아줌마들 뭐 그냥 계속 욕이야. 그냥 전화로 왔다 갔다 욕이고 막 밑에 은행에도 여직원들 뭐 그딴 상품을 팔았냐면서 펀드 판매한 사람도 있죠. 머리채 붙잡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증시 상황은 어땠어요? 증시 상황은요. 이건 뭐 끝이 없었지. 2008년도 대비해서 끝이 없었어요. 이거는 언제 끝날까라는 생각 자체로 이게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는 개인들이 다 공포심에 다 팔아버렸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공부가 안 됐었어요. 그 당시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거나 아니면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네. 많지 않았다고. 그때 제가 이제 TV 같은 데 나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요,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시기였죠. 왜? 그 당시는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준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제 프로필에다가 써놓은 게 뭐였냐면, 그 TV, 주식방송, 증권방송, 경제 TV, 뭐 섭외 1순위. 제가 그렇게 써놨었어요. 근데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 당시 너무나 바빴어. 그리고 솔직히 그 당시에 나오는 출연료로만도 몇백만 원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너도 나도 다 경제 전문가라고 나오고 있죠. 되게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20대. 물론 알 수 있어. 20대 초반, 중반, 뭐 대학교 막 졸업한 사람들, 이제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죠. 네, 왜냐면 그 당시 제가 한참 불려다니고 경제에서 대응할 때도 3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30대 중후반 이제 넘어갈 때였으니까 뭐 그때랑 저랑 그 차이에 비교하면 별로 안 되겠지만, 네.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시중에서 책 한 번 읽고 공부하고 아 가치 투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주식 투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만 알고서 그냥 툭 들어오신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패닉장을 경험해 보지 못한, 리먼 사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위기에 대해서 떠들고 있으면 이 시장 자체에 퍼지는 그 공포감이요, 바이러스 확산보다 더 빨라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왜냐면 스스로가 무섭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당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 팔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제 지인이 펀드를 여기서 물렸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여자였어요, 여자. 오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갖고 야 이미 지금은 이제 아니야. 이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너 그냥 하던 거 계속해. 너 적립식이지? 적립식이래요. 적립식이면 계속 넣어. 계속 넣으면은 결국에는 네가 수익을 많이 보고 팔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언제 팔았냐? 여기서 팔았어요. 어떻게 해요? 본전 오니까 바로 팔아버렸어. 이 기회를 놓치고요, 본전이가 바로 팔아버렸어. 이게 개인들의 심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전 오면서 이 사람이야 제가 꽉 붙잡고 멘탈 붙잡고서 너 이 새끼 지금 팔면 안 돼? 조금 이따 팔어라고 얘기하면서 끌고 갔기 때문에 그나마 본전을 팔아먹은 거지. 이 상태에서 그냥 무방비로 노출된 사람들은요, 주식을 들고 있을 힘조차가 없었어요. 그냥 다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처음 보는 거거든, 이런 무서운 장세를요. 근데 이때 학습이 됐어요. 이때 학습이 됐어. 이때 학습이 돼가지고요, 아 내려갈 때 사면은 대박 터지는구나. NC소프트 5만원 4만원대였는데 지금 뭐 70만원까지 갔구나. 현대차 뭐 5만원대였는데 뭐 30만원까지 갔구나. 아 이런 식의 공부가 다 돼버린 거야. 경제 공부도 이때 엄청나게 나왔어요. 네, 왜 리먼 사태가 벌어졌나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들이 무엇이냐, 양적 완화가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로 생각이 되겠습니까? 와 기회야.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은 또 뭐라 그랬죠? 지금은 사야 되는 시기. 나는 주식을 더 확장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왜? 가치 투자의 대가들. 공부를 이제 다 한 거예요.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아, 시장이 폭락할 때 주식을 사면 수익이 많이 나오는구나. 기회야. 이거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뭘 몰라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뭐예요? 아는 건 뭐예요? 떨어졌을 때 이렇게 많이 하락했을 때 사는 것은 당연히 기회야. 그죠?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지금 사야 돼.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는 뭐예요? 시장이 만만하냐 이거지. 네.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네,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장이 만만하냐 이거죠. 내가 사고 싶을 때 지금 많이 떨어져서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주식을 샀어. 그러면 시장이 아이쿠 오셨습니까? 네. 그럼 이 밑에서 사셨으니까 용기 있는 분이네요. 그러면서 뭐 감사장 주면서 돈 이렇게 벌어줍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이야기죠. 네. 개인 투자자들은 공부가 시장이 하락했을 때 사면 돼. 고점, 지금 정확한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가 되었어. 근데 이때도 저평가고 이때도 저평가고 이때도 저평가거든요. 1차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아 저평가입니다. 사야 됩니다. 샀어. 떨어지잖아요. 패닉이야. 에이 다시 올라가겠지. 사잖아요. 또 떨어지잖아요. 패닉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사람들이 아 그래야 더 가야 될 것 같아. 더 좋아질 거예요. 생각하면서 들어갔지만 시장은 딱 팔짱 끼고서 뭘 하고 있습니까? 네? 웃긴다는 이야기지 뭐. 뭐요? 화추 이 새끼들 들어왔어? 내가 너한테 먹여줄 것 같냐? 어이구 호구님 오셨습니까? 그러죠. 어이구 호갱님 오셨어요. 그러죠. 호갱님. 돈 들고 오셨제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번 달 들어서면서 계속 해드린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사지 말라고. 내려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꼭 확인하고 사야 돼. 확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장이 반등을 연속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죠. 계속 하고 있어요. 현금 들고 그냥 기다리시란 말입니다. 사지 말고요. 근데 적립식 투자라면은 일단 사도 괜찮아요. 왜냐면 다음 달 또 살 거잖아요. 그 다음 때 또 살 거고 그 다음에 또 살 거니까 그런 건 괜찮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빚을 내가지고 한 방에 털어버렸어요. 예라씨 일생 최대의 기회인데 생각해보세요. 일생 최대의 기회인데 그거 뭐 100만원 집어넣고 성이 풀리겠습니까 이게? 안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일생 최대의 기회야. 일생 일대의 기회야. 그럼 어떻게 해? 전력을 다해야 되겠지. 집 갖고 와. 집문서 갖고 와. 반문서 갖고 와. 차 팔아. 현금 만들어 실탄 만들어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이 1차 2차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너무나 큰일이었죠. 반대면 무지하게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기도 생각되지만 이것도 확답 지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요 1600이 깨졌거든. 1600이 깨졌어요. 근데 어제 제가 이슈 방송을 해드렸잖아요. 1600은 과연 바닥일까? 아니란 이야기죠. 왜?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보란듯이 1500으로 내려오네요. 그럼 1500은 바닥일까? 모르지. 이제 반등이 나가봐야지 되는 거죠. 단순히 지금은요 아래로 많이 처박혔다 많이 내려갔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바닥이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평가는 확실해요. 확실한 건요 저평가는 확실합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평가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요. 좋은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변동을 가져버리게 되면 저평가에 샀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지 않고 여유자금을 사신 분들 뭐 어제도 뭐 제 지인이 삼성전자 샀는데 어떡할까 뭐 그러는데 야 이미 산 걸면 어떡하냐 냅둬라. 이미 산 걸면 어떡해요 냅둬라 그랬죠. 그게 정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미 샀어? 그럼 냅두셔야 돼요. 왜요? 지금 파는 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 팔고 나면 반드시 올라가요. 아이고 지금 출렁거렸잖아? 이게 아니에요. 자 내가 여기서 샀는데 이만큼 내려갔어. 아이고 이만큼 내 여기서 이 정도에 팔았다 이거야. 아이고 이만큼 더 빠졌으니까 잘 팔았다가 아니라
올라갈 때는 요 팔아먹은 만큼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손절했어요. 이만큼 내려갔어. 아이고 꽃이다 그러고 있었는데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어. 그러면 살 수 있을까?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왜냐면 내가 손절한 가격보다 높게 올라오게 되면요, 내가 처음에 샀던 가격보다 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또 상승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못 삽니다. 왜? 본전 생각 자꾸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서 주식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막 주식하려고 시작하시는 분들, 지금 대기 타고 있는 돈 실탄 장전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큰 자금들이 준비하고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올라가냐? 시장 바닥 잡았냐? 그것만 딱 보고 있는 거거든요. 바닥 잡으면 무지막지하게 들어올 겁니다. 밑에서 들어오는 이런 엄청난 자금들은요, 한번 방향 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 여러분들 하는 순간 올라가 버려요. 그럼 이 순간에서 주식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면 사지 뭐. 이거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주식을 지금은 놓으시면 안 돼요. 놓으시면 안 돼. 이미 다 내려왔어. 그 얘기는 뭐 지난번에도 해줬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오류 같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네,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자, 2009년도 다시 볼게요. 네, 리먼 사태 때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증시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내렸죠. 10포인트, 10%포인트. 네. 이때가 그날이에요. 뭐, 이날도 전초전이었고요. 이날은 10%포인트. 그 다음에 다음날 더 내렸죠. 뒤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보면, 얼마나 올라가요? 5%씩 막 올라가요. 5%씩. 5%씩. 네. 그 다음에 급등이 막 이렇게 쌩쌩 나가는. 급등 나가는 포인트들은 무지막지합니다. 이때부터는요. 그 시장에서 마지막, 이날은 7% 올랐네요. 네. 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에요. 커지는 구간. 근데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런 부분에서 나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절대 참고하시고, 이 어떤 구간, 지금 이때도 그랬거든요. 이게 2008년도 시점에서 주가가 1년 동안 주가가 하락할 때요, 요 시점, 2007년도에 그렇게 멋진 장을 만들었는데 설마 그런 폭락이 1년 내내 빠질까 생각도 못했어. 저 역시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설마 그런 게? 왜냐면 그 전에 너무너무 좋았거든, 장이요. 시장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주식 안 하면 바보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증권사 직원들 뭐 억대 연봉 기본이었죠. 네. 억대 연봉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뭐 결혼 1순위 막 그런 거 옛날에는 이때 2007년도 같은 때만 해도요. 동창회 같은 거 하잖아요. 동창회 같은 거 하면요. 사람들이 다 제 옆에 앉으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애들이. 네. 그냥 어떻게 좀 한번 만나보려고. 네. 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TV 방송에서도 자꾸 날 불러대고, 네. 이 친구들이 자꾸 내 옆에서 앉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그 건너편에라도 앉아가지고, 뭔가를 하나 물어보려고. 이게 2007년도거든요. 2008년도 어땠을 것 같아요? 요때 동창회 때는요. 연락이 안 오더라. 동창회를 했는지도 몰랐어. 나한테 연락이 안 와. 야, 근데 지금 그래요. 나한테 연락 온 놈이 없어. 작년에 동창회를 못했습니다. 이런 작년에 동창회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모르겠어. 연락이 안 와. 이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칵테일 파티라는 거 아시죠? 네,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 칵테일 파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식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이거 상투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나를 걱정해주고 주식 투자하면 안 되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들 다 공포심에 찌들어 있다라면 뭐 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무서워하는 건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들만인 것 같아요. 무서워하는 거는요. 누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룻 강아지들. 아, 미치겠어요, 진짜. 네, 하룻 강아지들. 하룻 강아지들입니다. 이게 들. 하룻 강아지들. 멍멍이들이에요. 주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냥, 내리면 무조건 저평 가거나, 이런 장기 종목들은 폭락할 때 무조건 사는 거구나. 이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포지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막 갖다 밀어넣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그나마 신용이 좀 줄고 있었다라는 거죠. 신용이 오늘까지 줄었어요. 지금 7조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7조 원대요. 이게 계속 줄어야 돼요. 네.
신용이 지금 7조 원대로 떨어졌고요. 이 정도면은 이제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7조 원대의 잔고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2019년도 여기 8월 달의 수준입니다. 이때도요, 신용 무지하게 들어왔었잖아요. 아시죠? 13조가까지 들어와요. 13조. 네, 13조야, 14조야. 이때까지 들어왔죠. 왜? 그 대북 이슈도 있었고, 뭐, 무역 분쟁 끝난다, 뭐, 그래, 저평가니까 계속 사야 된다. 그고 막 밀어넣었다가, 그냥 요 패닉에 당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신용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순식간에 7조 원대까지 떨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0조 원이 넘었던 신용 잔고가 지금 7조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이제는 옛말인 것 같아요. 이제 매도가 거의 다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 매매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뭐 정부에서는 증권사들에게 반대 매매 이거 좀 웬만하면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증권사들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는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법으로 규정이 된 게 아니고 증권사의 그 뭐라 그럴까요? 위험 규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 매매 자체는 뭐 위법 조항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차트 봤잖아요. 8조로 잡혀 있다고요? 그게 반올림에서 8조인가 봐요. 지금 7조 9,800억으로 잡혀 있어요. 여기. 잔고. 어디 갔어? 7조 9,800억. 이렇게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조. 8조 9,790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8일 어제 기준이요. 오늘 건 아직 안 잡히고요. 네. 그래서 8조 원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7조 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9,900원도 9,000원대잖아요. 네. 9,900원도 9,000원대. 네. 느낌이 좀 좋게 잡자고요. 네. 아직 저기 작년 8월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정상적인 신용의 수준은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 높지 않았어요. 어느 틈에 보니까 10조 원대 넘게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보통은 이제 6조 원대, 5조 원대 막 그랬었거든요. 신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았었거든, 요때. 네. 뭐, 그리스 사태도 있고, 막, 이때는 리먼 사태, 그 다음에 유럽의 디폴트, 뭐, 그런 거 나오면서 브렉시트 나오고 연병해가지고요, 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신용장고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상태에서 요게 이제 빵 치고 나가면서 그냥 네 신용이 또 늘어나기 시작했고 대북 관련 이슈 터지면서 개별주에 대한 신용잔고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신용이 기록적으로 늘어났었던 게 이제 지난 2018년부터 19년도까지 그 다음에 그 여파가 아직 남아 있었다가 이번에 또 주가 하락하니까 기회다 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신용잔고가 또 10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이 사단이 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은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황상으로 봤을 때 많이 나왔을 거라 생각해요. 네.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반대 매매가 지금 된다 그러면 이 상황태를 글쎄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반대 매매라는 것은요. 일단은 내가 신용 빚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네. 빚을 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빚이 없는 게 좋은 얘기죠. 네. 근데 현재 시점에서 내가 빚을 내 가지고 마이너스가 40%가 나와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반대 매매 들어갈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나 증거금 더 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다 더 집어넣게 되면 이게 약간 물타기가 좀 되잖아요. 담보금을 채워서 이렇게 반등이 나갈 거다 생각해서 지금 내려온 게 또 이거거든요. 신용장구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건 바로 그거예요. 반대 매매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채워놓고요. 잠깐만요. 채워놓고요. 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덩치는 커지게 되고 빚의 규모가 덩치는 커지게 되고 손실도 내려가면 더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규모는 커진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부담만 나오게 되죠. 제 생각은요, 지금 일단 이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사실 저는 뭐라고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각자 상황에 맞춰서 반대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셔야 되겠고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결정을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시점에서 그냥 다른 주식들 다 팔아가지고, 빚을 메꿔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팔아먹은 주식은 급등하고 이 주식은 떨어지는 주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괜히 올라간 주식을 팔아가지고 내려가는 주식에 베팅했다가 더 나쁜 경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어떤 상황도 봐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라고 딱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그동안 계속 말씀드려 왔듯이 신용에 대한 부분들, 빚을 내서 하는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네, 자제를 좀 하셔야 되겠죠. 이미 되어 버렸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했는데 반대 매매 들어간 것을 또 빚을 더 내가지고 또 들어가고 빚을 더 내서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네, 이런 것들 자체를 네, 하시면 안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오늘 꼬리를 얼마만큼 길게 달아주냐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 또는 추가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바닥이 어떻게 잡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닥이 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서킷 브레이커에 그 다음에 전 종목이 10%가 넘는 이런 대박의 하락 이런 경우들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신용 잔고도 크게 줄었다. 오늘 반대 매매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 본다라면 바닥이 또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지만 뭐라고요? 확인되지도 않았어요. 확인되지 않았어. 이게 나랑 내가 관심 있는 썸녀가 있어. 썸녀. 내가 관심 있는 여자가 있어. 근데 이 여자도 내가 갈 때마다 싱글싱글 웃어주거든. 그래갖고 이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확신이 없는 거야. 확신. 내가 고백했다가 쾅 차이면 어떡해. 실제로 결혼한 유부녀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섣불리 덤비지 말란 얘기예요. 물론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쟁취한다고 그러지만 재수없으면은 그냥 상처만 잔뜩 입을 수 있거든요. 저 결혼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당신이 이혼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는 것은요 어렵진 않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나오면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 2008년도 저점이든 그 다음에 뭐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됐을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의 반등이든지 간에요 상승 반전은요 조금 크게 하락했다 싶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저점 다지기 구간 이 저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급락하고 나서 이제 반등이 슬슬 나갈 때도요 연속적인 상승이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이걸 확인되기 전까지는 바닥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주가가 양봉 하나 띡 붙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양봉 떨어지고 나서 다음날 어제 같은 때 올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올라갔다가 밀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모든 패턴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패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파미셀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주식은 안 빠지죠. 안 빠지죠. 안 빠지잖아. 이거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시장과 관계없이 안 빠지는 주식이야.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은 그냥 가지고 가셔도 돼요. 라는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지난 화요일날 했던 종목 진단 방송 보시면 돼요. 네, 거기에 다 얘기 들어있어요. 네, PJ 메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게 반등 신호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반등 신호라고 그랬죠? 반등 신호야. 그래서 그 다음날 올라갔어. 어제 잘 올라가다가 밑에 빠져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그나마 이게 나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은 주식들은 이들은 그냥 쭉쭉쭉이죠. 쭉쭉쭉이야 그냥 뭐. 네, 답이 없어요. 삼성 NG 답이 없어. 그죠? 밀리는 것들은 반등의 신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쭉쭉쭉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바닥을 확인해야지만이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최저점이다 해가지고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면 와 돈 많이 벌겠네. 이 생각 당연히 드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최저점에서 사겠다는 욕심 자체를 버리자. 네. 혹부리 영감 얘기 아시죠? 혹부리 영감. 혹 이렇게 있는 혹부리 영감. 네. 혹부리 영감이 혹 뛰러 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고 집에 가잖아. 이 혹부리 영감이에요. 이 상투 틀어야 되겠지. 네. 할아버지가 아닌데. 혹부리 영감이 어떻게 했어요? 이 혹도 뛰고 도깨 명망이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착한 혹부리 영감을 협박해가지고 네. 도깨비 집에 갔다가 도깨비한테 걸려서 그냥 혹 하나 더 붙이고 아주 혼나버렸죠. 똑같은 겁니다. 욕심내면 안 돼요. 욕심내면 안 돼. 항상 바닥 확인하세요. 매수, 지금 현금 들고 계시면요. 현금 돈 들고 기다리세요.
매수의 신호는요, 여러분들이 굳이 꼭 바닥이다라는 것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욕심을 딱 버리고 내려놓는 순간 보세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이런 데서 헤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자꾸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지금이 여기일까봐 헤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확인하고요, 여기서 사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은 우리가 못 먹겠죠. 요만큼 못 먹잖아요. 저점 대비해서 이만큼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먹을 건 이만큼이거든요. 이거 버리세요. 항상 어디서 사라고 했어요? 바닥이 아니라 무릎에서 사라고. 무릎에서. 이게 무릎이야. 궁뎅이가 이렇게 있고요. 네, 사람이에요. 사람 서 있는 거. 이 무릎 여기서 사라고요. 바닥이 아니라. 그럼 지금 우리 이상태님이 물어보시는 것처럼 우량주도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기다리셔야지. 그죠? 왜? 오늘이 바닥입니까? 오늘이 최저점입니까? 삼성전자 지금 진하게 올라와요. 삼성전자가 지금 진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증시를 조금 받아주려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럼 삼성전자가 오늘이 바닥이구나라고 매수했을 때 이것이 정말 바닥인가? 이것이 오늘 가장 최저점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자리 다 버리자 이거야. 예. 지금이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를 버리자 이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매수해보자. 야, 무슨 전문가가 그렇게 타이밍을 이상하게 잡아주냐? 이게 맞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냥, 자, 지금이 저점입니다. 매수 들어갑시다. 이게 점장이야. 이게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같은 장세, 상승 장세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룰렛 돌려가지고 다트 던지기 해서 딱 찍히는 종목 아무거나 매수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 그럴 때는 증시가 아주 좋을 때는 전문가들이 별로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내가 사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막 사도 수익이 나요. 근데 희한하게 그럴 때도 사면 손실 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 네. 그런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 좋은 장에서도 손실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 희한하지. 네. 근데 그런 상승장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수익을 더 많이 키우기 위한 그런 부분을 이제 전문가를 많이 선택하게 되고 도움을 많이 받게 되죠. 근데 하락장 포인트에서는요, 일단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기다리셔야 돼. 네. 그리고 지금 뭐 다 물려있는데 뭔 손절? 네, 맞습니다. 손절 같은 거 하시면 안 돼. 지금 그리고 많이 내려와서 손절은요, 이미 저 위에서 해놨어야 돼요. 이미 위에서 했어야지 뭐. 네. 근데 가치주 하시는 분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손절 없잖아. 원래 손절 없는 거 아니야? 네. 손절 왜 하는데? 손절이 뭐예요? 먹는 건가? 네. 그런 거 손절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냥 이걸 들고서 계속 그냥 20년, 30년 버틸 것인가? 그 부분도 아니고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다는 얘기죠. 주가가 손절에 대한 타이밍을 우리가 생각했었다면 나는 이미 단기 투자자야. 그죠? 스윙 투자자야.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장기 투자자가 아니죠. 왜? 장기 투자자는 일단 손절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가거든요. 왜? 떨어지면 더 살 거니까. 예. 그러면 일단 우리는 손절하지 않는 장기 투자자예요. 10년 후의 가치를 믿어요. 20년 후의 가치를 믿어요. 이후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부자가 될 거라고 믿어요. 네. 그런데 손절하지 않고 있다가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사야 돼요. 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 살 것이냐만 이제 우리가 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네. 어디서 살 것인지만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1% 벌기가 어려운 건 아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면은 주식 경험이 많지 않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하락장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 같아요. 네. 1%가 굉장히 귀한 거니까 지금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이야기예요. 점쟁이처럼 치고 들어가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1%, 5%, 뭐 10% 이런 거에 만족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네. 경험을 왜 무시하려고 그래? 네. 그러면은 뭐, 이거 되게 웃긴 얘기 아닙니까? 그죠? 나는 포커를 칠 줄 몰라. 근데 포커판에 들어가서 돈을 다 쓸어버리겠어. 이 생각, 그런 거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나도 지금 잃고 있는데, 예.
하지만은 겁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뭐 경험이 어디 있긴 여기 있지. 예. 아, 이걸 정말 몰라? 이걸 정말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하네요. 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외부의 어떤 뉴스나 그런 시장의 상황들에 휘둘리게 되죠. 네. 좋으시겠어요. 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네. 지금은 수익 나시는 당신을 위해서 하는 방송이 아니라,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말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다른 데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익 나시는 방에 가셔가지고, 나 어떻게 수익이 나고 있는지, 단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인버스에 몰빵을 쳤는지, 옵션에 매매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법을 설파하고 다니십시오. 그게 맞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도 뭐, 이런 장에서 수익 나고 계신다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돈 많이 버시고요. 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마음이 많이들 고통받으시고 힘드실 거라 생각해요.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 힘드신 부분들, 저 역시도 지금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같이 이런 계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계좌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부 다 손해를 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전부 다 손해를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좌를 숱하게 많이 공개해 드렸습니다만, 저는 딱 여기서부터 계좌 만들어서 주식 매수를 시작했었잖아요. 그죠?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주가가 내려올 때도 저는 항상 플러스 계좌를 유지했어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예. 제 계좌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란 말이죠. 계좌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절대 줄어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원금이 우린 정식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수익률도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계좌 규모가 점점 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에서는 마이너스로 바뀌었을 거란 이야기야. 손실도 많이 났을 거예요. 저도 물렸어요. 너 수익 났냐? 아니 났어. 나도 수익 안 났어. 이런 장에서 무슨 수익이야, 연병하고. 그죠? 근데 나는 걱정을 안 해요. 왜? 저는 어차피 이거 보고서 그냥 끝내려고 생각한 게 아니었고요. 우리 아이 계좌를 만들었잖아. 저는 적어도 10년 볼 거거든요. 나는 2030년에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 지금 고작 2000포인트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주식 투자의 관점이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마이너스가 났는데 뭐 어쩌다고. 마이너스 났으면 뭐. 어차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서 잠깐 쉬는 거잖아. 내가 길을 가다 보면 소나기를 맞을 수도 있고 진흙탕에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넘어져서 코가 깨지든 뭐 이빨이 이빨이 빠지면 안 되겠구나. 무릎팍이 깨지든, 네, 가다가 똥이 마려워서 옆에 풀숲에 숨어갖고 똥을 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똥 싸고 나와서 다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차피 장은 내려갔으면 다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아니야? 계속 내려가기만 하다가 끝날까요? 참만의 말씀이란 이야기야.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타이밍 어떻게 되냐면 포기하게 되면 지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같이 가세요. 네. 계좌에 대한 인증은 제가 뭐 마이너스 계좌를 인증해드리면 쪽팔리니까 인증은 안 해드릴게. 나중에 플러스로 넘어오면, 네, 아주 자랑 삼아 이야기를 또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지만 보시면 되고요. 시장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과 똑같아요.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존버, 그런 무조건적인 존버는 근데 사실 답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많이 물렸잖아요. 마이너스 40%든 마이너스 50%든 많이 물렸죠. 많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가만히 기다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것은 뭐냐면 본전이에요. 이게 주식 투자의 또 맹점이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주가가 폭락했어요. 야, 씨, 마이너스 50% 기분 더럽네. 술이나 먹자, 이씨. 그래갖고, 네, 손절 다 때려가지고, 소고기에다가 그냥 술 한 잔 빨아 삐리뿌 하고 그냥 끝내버릴 것인지. 그런 분들 증강 있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일단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닥을 잡고 언젠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개고생을 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정말 더러운 개고생을 다 했는데, 겨우 나온 게 뭐냐면 본전이야. 이러면은 이건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런 투자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는 일단 기다리고 있냐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사서 가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사서 모아가야죠. 더 사셔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는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돈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일. 자기 직업이 있어야 돼요. 주식 투자는 내 전업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전업 투자를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위해서 내 행복을 담보다 피게 돼요. 불행해졌을 거예요, 지금. 부부싸움 하는 집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뉴스 기사 이런 것도 있더라. 부부싸움 걱정된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 네. 직업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월급이 나오면, 그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월급입니다. 다음 주에 월급날이라서 저는 그냥 다음 주에 살 거예요. 월급 나오면 그냥 바로 살 건데, 만약에 이제 타이밍을 좀 더 보셔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난 지금은 좀 무서운데, 좀 더 기다릴래. 그러면 현금 들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올라올 때, 네, 이번 달 거하고 다음 달 거하고 같이 사시든가,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꾸준하게 주식을 사서 모아 가야지만이 원래 수준에 복귀됐을 때 내가 계좌가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2008년도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놓친 것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놓친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얻어간 건 뭐예요? 위기는 곧 기회다. 이것만 알고 가는 거야. 급락하면 무조건 사야 한다. 근데 무조건 사가지고 지금 무조건 물린 거예요. 너무나 아프겠지.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나 똑같은 거예요. 네. 술 먹으면 기분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속이 메스꺼고 토만 나오는 거예요. 머리 아프고 막 아우. 제가 처음에 술 먹을 때 그랬거든요. 친구들끼리 그냥 막 어서 들어오세요. 처음에 친구들끼리 저는 고등학교 때 술 먹었습니다. 청량리에서. 이제 먹지도 않아. 청량리에 그 포장마차. 고삐리한테 술을 팔아먹었어. 그 고삐리가 이제 그때 몇 학년이었지? 고2 때였나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청량리가 네. 그 뭐 사창가도 있고 막 그래서 그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뭐 완전히 뭐 청량리가 어마어마했던데 지금은 그때만 하더라도 막 그냥 그 청량리 옆에 그 답심리인가요? 뭐 그쪽부터 해가지고 약간 판자촌 비슷한 것도 있고 저기 제기동 쪽까지 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청량리 588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를 뭐 지금 옛날 거니까 네. 뭐 그런 있었어요. 그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거 네. 그 뭐 하여튼 뭐 그 일대 이제 포장마차도 좀 있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네. 이제 술을 이제 먹는데 친구놈들이 이제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다는 거지. 그래갖고 처음에 먹었는데 이게 뭐 조금 쓰기만 하지 뭐 그냥 괜찮더라고요. 뭐 안주가 맛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냥 술 처음 먹는데 소주를요. 그 당시 소주는 또 세잖아. 진로. 예. 세잖아요. 그 두꺼비 말이에요. 그거 먹는데 그냥 순식간에 그냥 한 두 병 마셨네. 예. 진짜 순식간에 한 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냥 애들끼리 앉아가지고 먹는 거니까 후다닥 하고 두 병 마셨는데 야 정신 못 차리겠는 거지. 그냥 머리 아프고 그날 하루 종일 토했어요. 하루 종일 토하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바닥을 기어다녔죠. 네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난 술 안 먹는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술 안 먹어요. 술 먹어도 정말 소주 한 잔, 맥주 한 병, 그 정도? 네 저는 술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그때 그런 교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술도요, 제대로 배워야 돼. 아시죠? 술 마시는 거, 술도 마실 줄 아는 사람한테 어른한테 배우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시장도요, 경험을 해본 사람들과 같이 하시면 일단 마인드 자체가 좀 틀릴 거예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무슨 말 해도 사실은 손실이 나와 있으면 들어먹히지 않아요? 아유씨 짜증나 막 그런 생각 들죠? 네. 손실 나고 있는데 뭐 개소리야.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알려줘. 이 생각들이 나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 방법이라는 것도요. 이게 나와야지 뭐 그죠? 파도가 지금 막 저쪽에서 그냥 밀려오고 있는데 그걸 역행해서 가가지고 수잔을 구하겠다고 그게 뛰어간다고 그게 내 가겠습니까? 앞으로 안 나가죠. 네. 파도가 들어왔다가 나갈 때 그때 훅 치고 나가야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물길을 타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공포스럽고 무서울 거예요. 가슴이 철렁철렁하죠. 돈 나가는 게, 돈 빠지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럴 때 한 가지 방법은요.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계좌 들여다보지 마세요. 네. 내가 얼마가 빠졌는지 모르면 마음이 조금 편해요. 네, 저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네, 저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계좌가 얼마나 빠졌지? 이런 제 얘기를 할까 막 그러고 있는데, 생각보다 충격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뭐 지가 빠져봤자지 뭐. 그렇지 않아요? 네, 빠져봤자 어차피 뭐 깡통은 아닐 거 아닙니까? 내 돈으로 투자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신용 쓴 것도 아닌데 뭐. 네. 그 지금 저는 이제 전광판을 통해서 다 보고는 있기 때문에 내가 삼성전자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40%가 넘었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어. 아, 이런 제 얘기라 기분 더럽네. 이 정도 기분은 갖고 있겠죠. 근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일단 손절이라는 부분들 확정 짓기 전에는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수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 급락이 됐으면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수술하셔야 되냐면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같이 낮춰주는 움직임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요, 억울하게 빠지면 빠질수록 이 부분은 무조건 돌려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시장이라면 완만한 상승을 통해서 다시 원상복귀 또 그 이상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요 밑에 점에서 여긴 다 포기하세요. 그냥 여기 내려갈 때 이때 다 포기해버려. 이건 너한테 없는 거야. 네, 흑역사야, 흑역사. 우리는 어디만 걷는다? 꽃길만 걷는다. 이거 생각하시죠. 올라가기 시작할 때 사세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가 점점점 내려갈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뿅 하고 만나게 되고요. 요만큼 본전 딱 왔을 때 끈적끈적 하겠죠. 그래서 주가 팡 튈 때 되면 여러분들 계좌가 100%씩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탈출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네. 네. 저는 25일날 그냥 매수를 할 생각이에요. 수요일이구나. 수요일날은 방송이 없는데 그럼 목요일날 제가 26일날 알려드릴게요. 수요일날 제가 매수를 하고요. 목요일날 뭐뭐뭐 했는지. 근데 뭐뭐뭐 했는지 뭐 아셔야 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식들 그냥 네, 저점에서 그냥 사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수익이 나요. 제가 인터플렉스라는 주식을 한번 산 적이 있었어요. 인터플렉스. 요것도 지금 많이 내려왔네요. 이게 보면은 7만원에 이제 가격이 형성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저점이라고 보여지는 구간이 여기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따로 매수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저점에서 한 번만 딱 매수했어요. 매수해서 물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주식을 매수를 얼마에 했었냐면은 인터플렉스가 매수가 얼마에 들어갔냐면 13,000원이네. 13,000원. 13,000원. 이것도 조금 더 샀나? 13,000원. 그래서 수익이 요만큼 났었어요. 이게 바닥에 이제 잡히는 구간이었죠. 네. 그 밑에는 다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려가가지고 손실이 또 어마어마해. 한 40% 손실이에요. 야, 이거 개떡 같네? 이런 거야, 지금 상황이. 네. 근데 어차피 바닥에서 움직이면 나는 별로 걱정도 안 해요. 예전에 NC소프트 이야기 제가 어제 잠깐 해드렸죠. NC소프트를 우리가 2009년 3월인가? 그때 제가 증권사 객장에 있는데 부자 아빠님이 전화를 했어요. 평상시에 전화를 안 하시는데 전화를 했어요. 야, 지금 NC소프트 지금 빨리 사야 돼. 그때 49,000원인가 그랬거든요. 49,000원. 요때. 2008년도인가 보구나. 네. 49,000 얼마였어요? 49,000 얼마인가? 이때 야, NC소프트 빨리 사야 돼. 그때가 이제 정규 시장이 다 끝났어. 정규 시장이 다 끝나가지고 그때 뭘 했냐면 시간의 매수로 매수 들어갑시다라고 문자 보내요. 근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급하게 매수할 것도 아니었는데 뭐 그거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뭐 매수하라고 막 그때 그랬죠. 그래서 이거 5만원 밑에 샀었어요. NC소프트가.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죠. 뭐 15만원까지도 가고 막 20만원도 가고 막 30만원도 가고 막 그러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거를 여기서 이제 문자를 받고 이제 그때 증권사에서 제가 직접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고객들한테 네, 저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고객들 있잖아요.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문자 보내고 그렇게 했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좀 하곤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증권사를 안 하니까 모르지 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 이제 문자 매수를 안 하고 있다가 한참 지난 후에 요 즈음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14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네. 그분이 이제 요즘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이게 수익이 100%가 난 거예요. 네. 아, 그렇죠. 전 증권사에 많이 있었어요. TV에서 많이 못 봤어요. 대신증권에 가장 먼저 있었던 게 어디였지? 동부. 가장 먼저 있었던 게 동부였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있다가 SK로 넘어갔어요. SK증권에 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던 게 대우였어요. 대우. 대우였고 그 다음에 3년 전인가에는 신한 거기에서 랩. 네. 랩. 운용사하고 같이 랩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 그 2017년도인가 이때가 16년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2, 3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강연을 많이 하고 했는데, 네. 2017년인가 보다. 2016년. 왜냐면 이때 내가 강연회를 할 때 SK 이노베이션을요. 그때 신한금융투자 여의도에 본사했잖아요. 거기에서 그 프라이빗 누구야? 프라이빗 2014년도구나. 이때네요. 이때구나. 오, 되게 오래됐네. 한 5년 됐네 벌써. 2017년도가 아니네요. 요때네요. 요때. 2015년도 요때. 그때 그 VVVIP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네, 그런 분들만 따로 초청해 가지고요. 여의도에 보면은 그 증권 금융센터 뭐가 있는데 교육협회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강연에 자주 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그때 이제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제가 강연을 시작했거든요. 강연을 했는데 마침 이 당시 2014년 15년도가 뭐였냐면 유동성이 막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제 석유화학주들이 올라가려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추세가 바뀌는 자리, 좋아지는 자리, 바닥이 확인된 자리잖아요. 그래서 요때 제가 이때 잊어버리지 않아. 1월 이때가 31일이었나 일요일 날 강연을 일요일 날 했어요. 그래서 1월 30일. 30일 금요일이니까 31일 토요일 날 했나 보구나. 네. 토요일 날. 하여튼 요때 했어요. 요때 마지막 날. 요때 제가 강연을 하면서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돈이 많으시잖아요. 돈 많으신 부자들이시죠? 돈이 많으시니까 단기 종목들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현재 랩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랩은 뭔지 아시죠? 자산 운용이에요. 대신 맡아가지고 해주는 그거 있어요. 포트폴리오 짜봐서 해주는 거. 그래서 랩이라는 거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저를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종목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을 보시고 1년 후에 똑같은 자리에 다시 만납시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년 후에 이 종목을 이제 SK이노베이션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올랐죠, 실제로. 그래서 1월 30일 날 다시 이제 영등포에서 강연을 열어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이게 100% 나왔거든요. 100%. 9만원대에서 여기까지 10만원대 거의 100% 나왔어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그 이후 더 올랐으니까 뭐 100%도 더 넘게 나왔겠죠? 그 한참 올라갔네요. 17만원까지 올라갔네요. 어마어마 올라갔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그때 강연에 오셨던 분들 그때 손이 많이 들더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이 SK이노베이션 사신 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사람들이 이래요. 왜냐면 이땐 더러웠거든요. 기분이 더러웠어. 무서웠어요. 아이씨, 더럽네. 저런 주식을 뭐하러 추천하는 거야, 이 쌍.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는 안 갈 줄 알았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보셔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하락장이죠. 급락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반등이 나가서 이런 저점을 회복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매수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 구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요. 네. 급락은 금방이죠. 내리는 건 금방인데 올라가는데 이거 보세요. 여기 요만큼 내렸는데요. 이게 한 달 내린 거거든요. 한 달 내린 건데 다시 보세요. 여기가 겨우 한 달 내린 거예요. 여기 다니면 2달 내린 거죠. 근데 상승으로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 달, 2달, 3달, 4달, 5달 최소 5달.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는요. 한 4달 걸렸죠. 한 2달 걸렸나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공식을 세우죠. 하락 기간 곱하기 2에서 2.5. 이게 뭐냐면 바닥을 다지는 구간. 그러니까 하락보다 상승이 원래 길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간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뭔 얘기하다 이렇게 빠졌는지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그래서 뭐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다행히 이제 유가 관련주들은 지금은 사지 않아요. 왜냐면 유가 관련주들은요, 유가, 화학 이 업종은요, 네, 경기 부양이 들어가거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할 때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요, 이렇게 죽으러 들어가는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바닥에 대한 신호를 아시다 보면 되죠. 네. 아, 매수 타이밍이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하면서 말씀을 다 들었네요. 그래서, 요런, 그 바닥에 대한 타이밍들을 여러분 보셔야 되겠죠? 바닥에 대한 조건들 강의는 어디에 있냐면 저기에 있어요. 그 성투자 채널에 보시면, 네, 바닥에 대한 강의들이 그냥 짤막하게 남아 있습니다. 뭐, 쌍바닥이 됐든, 저점이 됐든. 이게 추세가 바뀐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당장 그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죽으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추세가 바뀌는 겁니까? 이거 알 수가 없어. 근데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이게 바뀌는 자리들이 있어요. 항상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안 하던 자리라고 그러죠. 안 하던 짓거리. 안 하던 짓거리. 네. 이 새끼가 내려가야 되는 주식인데, 그죠?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그냥 저쯤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이놈이 어느 틈인가부터 그냥 앞면 싹 파고 올라가기 시작하네? 아쭈구리. 뭔가 있구나. 네. 뭔가 있구나. 그럼 이때부터 조사가 들어가시면 돼요. 얘가 업황이 뭐가 달라졌나요? 실적이 뭐가 달라졌나요? 또는 시장 상황이 뭐가 달라졌나요? 등등등. 그렇지 않고서는요, 계속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손대시면 안 돼요. 하락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데 위치한 매수보다도 이런데 올라갈 때 매수하는 위치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어차피 우린 장기 투자로 가야 되는 거니까. 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야 이런 밑에 팍 처박혔다가 올라가는 이런 짜릿한 거 좋아하시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요, 아직 그 자리가 안 왔어요. 네, 추세가, 여기는 분명히 이제 전환 포인트거든요. 바뀌었어. 이건데, 지금 억울하게나마 밀려버렸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바닥을 잡을 것인지, 이걸 가지고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필요가 있겠죠. 아직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참, 네. 뭐 1700선 밑에서 놀든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들들들들 하면서 이평선도 좀 잡아내고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해피머니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역신고가, 신저가겠죠. 역신고가 말 어렵게 하셨어. 네, 신저가, 네, 신저가 종목 중에서 덜 빠진 종목, 그 다음에 보유 종목 중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한 물타기, 신규 종목 수급이 좋은 강한 종목에 대한 어떤 것을 매수하면 좋을까요? 이런 건데. 자, 신저가가 나오긴 했는데 좀 덜 빠진 것들, 그 빠진 건 다 빠진 거예요. 내가 10%가 빠졌든 20%가 빠졌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그냥 좀 달라졌을 뿐이지 10%가 빠졌든 20%가 빠졌든 그냥 빠진 건 빠진 겁니다. 그래서 뭐 더 많이 빠지고 덜 빠지고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개인들이 조금 더 많았다, 더 쏟아냈다, 그래서 더 많이 빠졌다, 오히려 그것이 더 반대로 하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급하게, 역사적 신고가, 역신고가가 아니고요. 역사적 밑으로 빠진 게 아니고, 위로 많이 올라간 역사적 신고가 종목 중에서 덜 빠진 것들, 역사적 신고가 종목들은요, 덜 빠지고 많이 빠지고 간에 뭐, 추세를 크게 이탈하지 않았다면 그냥 매수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아니면 뭐, 어디 갔어요? 카카오 같은 거, 네. 신고가죠. 잘 가고 있어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지만 빠지면 빠질수록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원래는 뭐라고 했어요? 정상적인 추세. 정상적인 추세는 이거예요. 정상적인 추세 이거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추세의 밑바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뭐라고 그래요? 언더슈팅이죠. 네, 언더슈팅. 억울한 국면이에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억울한 구간이야. 나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시장이 그냥 하니까 도매급으로 다 같이 넘어간 거야. 네. 그냥 양아치 옆에서 담배 피는 양아치 옆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오히려 담배 냄새 배워가지고 그냥 같이 끌려간 그런 케이스예요. 네. 그냥 억울하지. 억울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하겠죠. 네. 그래서 이 구간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보너스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너스 구간. 보너스 구간. 뭐냐면 되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요 정상적인 수준을 다시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억울하게 내가 누명을 썼는데 그냥 그대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에이 저 새끼 양아치, 저 새끼 나쁜 놈, 이렇게 틀이 박혀버리게 되면 투자자의 심리가 바뀌어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이평선들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지만 이평선 자체가 뭐냐면 심리거든요. 심리. 개인들의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지금은 뭐예요? 5일선 최근에 매수한 사람이 다 물려있거든요. 당연히 매수한 사람들의 기분은 들었겠죠. 최근에 한 달 동안 매수한 사람들도 많이 물려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1년 6개월 전에 또는 1년 전에 매수한 사람들의 손실은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추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 얼마 전까지 수익이었어. 예. 그럼 이거 다시 돌려줄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버티고 있겠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간 타이밍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싶게 되면 이 사람들조차도 장기적으로 매수해서 수익을 모으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에이 아닌가 보다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 급락 시세에서는 이런 장기 이평선들이 당장 변하진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이 그냥 문기적되면서 그냥 하락으로 전환된다 그렇게 되면은 망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가 나와서 주가가 하락으로 들어간 상태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래의 추세로 돌아오고 있느냐 그 부분. 네. 그 다음에요. 형성된 저점을 다시 이탈을 하느냐 그 부분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다른 건 없어요. 그럼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것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가 이제 지지가 되고 반등이 되고 여기는 아직 가정되어 있는 저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더 빠지게 되면 그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래서 형성된 저점을 더 이탈하지 않는다면 거기서는 괜찮아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적인 부분들은 이게 추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차이지 신고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종목들은 항상 이렇게 정상적인 추세 밑으로 내려와 있다면 이거는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한 물타기는요. 뭐 물타기는 하셔야 돼요. 이제 네. 물타기 추가 매수들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도 괜찮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매수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 이 매수에 나서긴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수의 타이밍이 언제냐라고 되는 거죠. 아까 전에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야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매수 들어갔을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죠? 여기가 저점인지 아닌지 모른다. 다시 밀리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타기는 하시긴 해야 돼요. 물타기 기법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성투사 주식 강의에 보시면 물타기에 대한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법을 꼭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고 이 타이밍에 아마 이게 좀 유용하게 먹힐 것 같기도 하다. 그죠? 네, 그 기법을 한 번씩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타기 기법이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요. 성투사 치고 들어가시면 주식 배우기가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은 물타기가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반토막 손실도 회복시켜주는 물타기인가 뭐 하여튼 제목이 그래요. 예, 그거 한번 보시면은 네, 매수를 언제 들어가서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있고요. 계산기가 있어요. 그 계산기를 통해서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물타기는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들어가시긴 해야 되는데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신규 종목 중에서 수급 좋은 종목들, 신규 종목이라는 것은 이제 신규 상장은 아니겠죠? 네. 신규 상장은 아닐 테고, 새로운 종목을 산다. 그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매수 타이밍은 항상 만들어 보고, 매수 타이밍에 나왔을 때 진입을 하라.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많이 무서우세요? 네. 화이팅. 우리 배우미님, 네. 우리 만난 적이 있다. 그죠? 갑자기 배우님 생각났어. 누군지. 네, 기운 내세요. 잘 되실 거예요. 네, 그래도 뭐 부자 되고자 이제 막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죠? 네. 우리 강연회 때 본 것 같아요. 우리 배우님. 맞지 않아요? 맞는 것 같은데? 네. 갑자기, 네. 아이고. 갑자기 얼굴이 기억났어요. 얼굴이. 네, 맞아요. 얼굴이 기억났어. 네. 누군지 알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얼굴이 기억났어요. 배우미하고 딱 그 얼굴이, 맞아. 딱 그렇게 기억났어. 네. 잘 되실 거예요. 시장 이제 막 들어와서 무서운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종목 진단은 오늘 저녁 8시에 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종목 진단이 있으니까 그때 들어와 보세요. 네. 그래서, 아휴, 참, 고민들 많으시고 고생들 많으세요. 네. 이런 시기를 좀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나면 또, 그땐 그랬지. 라고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저처럼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2008년도 그 장세 견디면서 참, 네. 아, 이런 개떡 같은 장이 있구나. 제가 그때 그 얘기 잠깐 해드렸죠. 날씨가 아주 좋은 날이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요. 햇살이 팍 내리쬐는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증권사 근무할 때는 저는 이제 실장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제 사무실이 단독적으로 방이 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창가였어요. 근데 햇볕이 쫙 들어오고 그냥 햇살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 사무실 그 제 방 바깥에서는 막 개새끼 소새끼 나오고 막 때려 부시고 막 와 진짜 막 전쟁 같은 거예요. 주가는 막 하락하고 그래갖고 아씨 안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담배를 폈죠. 담배를 폈어. 담배를 피우려고 이제 밖에 딱 나가 담배를 탁 무는데 저 멀리서 연인들이요. 이제 우리 이제 바퀴벌레라고 부르죠. 네, 이 바퀴벌레 한 쌍이 네, 서로 그냥 막 뭐가 좋은지 그냥 매달려가지고 막 서로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보기만 해도 웃는 거야. 막, 그래.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이 새끼들아 내가 그 생각 하긴 했는데, 네, 보기만 해도 그냥 까르르 까르르 웃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시장은 이렇게 개떡 같고 전쟁터 같은데 저놈들은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날씨도 이렇게 좋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힘드실 건데, 이것만 바라보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이럴 때는요, 얘를 잠깐 덮어주셔도 돼요. 계좌 덮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얘네들은요,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잠깐 집 나간 놈이라고 생각하세요. 가끔씩 속 썩일 때 있잖아요. 자식도요. 네. 자식들도 속 썩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말을 더럽게 안 들을 때 있죠.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쌍놈 새끼들이 그냥, 네, 말을 안 들어, 막. 네, 그럴 때 있다고. 그냥 그럴 때를 생각하세요. 그냥 놔두면 지가 뭐 어떻게 할 건데. 다시 돌아오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럴 때다. 그 왜 우리 사춘기 저는 아직 우리 애가 사춘기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요즘에 그런 느낌을 조금 주긴 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사춘기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냥 놔두라고 그랬잖아요. 놔두고 이해해줘라. 네. 근데 사실 그거 더럽게 안 되거든요. 열받지. 열부터 나지 않아요? 사실 나도 근데 그렇게 했는데 내가 사춘기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사춘기 때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서야 우리 부모님 마음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지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 우리 부모님도 되게 열받았겠구나. 네, 네. 저도 사춘기 때 한참 막 반항할 때 생전 이제 그 매를 들지 않는 부모님인데 저를 뺨을 한 대 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야, 참 그때 생각을 하면은 야, 내가 그때 참 왜 그랬지? 막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그냥 두세요. 네, 이런 그지 같은 놈들은 그냥 두시면 지가 어쨌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때는 좀 덮어두고요. 주변에 좋은 것들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코로나 때문에 좋은 게 많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행복을 좀 찾아보세요. 이제 가족들하고 통닭을 하나 튀겨서 맥주 한잔 하셔도 좋고요.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가세요. 지금 시장에 매달려가지고 막 그냥 진짜 지금 우리 정권님이 말씀 잘하셨어요. 막 그냥 뉴스나 뭐 기사 이런 거 끄집어내가지고 막 지금은 또 이렇게 됐네. 뭐 상황이 더 악화가 됐네. 뭐가 어쨌네. 그러면서 가짜 뉴스에 시달려가지고 막 그럼 없던 것도 막 팔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아이고, 네, 처음 들으셨어요? 네. 주식 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겠다. 힘드시겠어요. 처음 하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매수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이 아닌가 이 생각 드실 거예요. 지금이 아닌 게 맞아요. 네. 지금이 아닌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일단 서두르시지 마세요.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네. 진짜로 천천히. 지금이 저점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43,000원이 삼성전자의 저점이야. 그러면 내가 46,000원, 47,000원에 산다 생각하시고요. 기다렸다가 사세요. 그때 사도 사실 큰 손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내야지만 안 되니까요. 그렇게 좀 천천히 현금을 가지고 일단 계세요. 근데 현금 들고 있으면 꼭 쓰더라 그거를. 네,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자꾸 그냥 딴 데 쓰는데 딴 데 쓰지 말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뭐 이해하시겠어요? 현금 들고서 자꾸 그냥 그거 돈 있다고 소고기 사 먹고 막 그래 돈 다 써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요. 네, 그죠? 우리 나는 가장이다님. 오늘 정말 힘들어서 그냥 팔고 마음 편히 살고 싶네요. 내가 주식이란 걸 왜 했을까? 이런 쌍.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을 팔고 나면 정말 행복할까? 정말 마음이 편안할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 우리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 그지 같은 시장에서 같이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이런 개 같은 경우를 당하면서까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 우리는 지금 현재 월급 상황으로는 현재 수입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나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하게 되면 보장받을 수 있느냐?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밖에 대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동산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네, 부동산은 사실 뭐 아무나 하냐? 네, 그 부동산도 수익 안 나요. 네, 수익 난다고 그 개인들 들어가는 주식처럼 똑같습니다. 네, 돈 된다는 데 가서 주식 사면은, 부동산 사면은요, 그 부동산 하락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가지고 좀 세금도 많이 내야 되거든요. 매년 세금 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상가를 하나 샀어요. 근데 공실이 났어. 골 때려지는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상가를 샀는데 공실이야. 가격은 계속 떨어져. 팔리지도 않거니와 공실이라 그냥 계속 뭐 비용은 계속 나가게 돼. 야, 이거 돈 물려서 그냥 묶여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손해보고 나가고 싶지 않고 이게 지금 그지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투자나 다 똑같은 부분인데요. 사실 주식을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하지 않게 되면요, 다시는 못 오게 되실 수도 있어요. 다시는 못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내가 다시 들어올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절대 못 들어옵니다. 여기 우리 편안한 마음이 하신 말씀처럼 시장이 상투를 쳤을 때 너무나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들어와서 안전하게 다시 물려요. 그러면 내가 주식에 두 번째 깡통이 나면서 이 그지 같은 일을 또 겪어야 되나, 네, 그런 생각도 하겠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뭐 한 2년 안쪽에 2018년도 이후부터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지금 장이 여러분들의 시련을 주면서 시련을 통해서 좀 강하게 여러분들을 좀 단련시키고 좋은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지 않나, 이 생각 좀 해봐요. 네.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세요. 지금, 네. 아내분이랑 회의하기로 하셨어요? 일단은 아내의 말은 들으세요. 아내분의 말은 무조건 듣는 거야. 네. 그리고 가족이 같이 회의하는 거 난 너무 좋아요. 진짜로. 왜냐면 꼭 숨기거든. 네. 남자들은요, 여자가 뭘 알아, 이씨. 그러면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다 그냥 뭐 자기 혼자 막 하다가 그냥 쪽박 차가지고 말아먹죠.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남편이 아내 모르게 대출을 왕창 땡겼어. 집 담보대출 다 땡겨가지고 주식에 했는데 주식이 폭락을 한 거야. 그게 언제예요? 그게 2008년도. 리먼 사태를 만난 거야.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그 신혼부부였어. 아기가 막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때 당연히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그 아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나머지 나가 뒤지라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갖고 남자가 그냥 아파트 그 위에서 뛰어내려갖고 투신해버렸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방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투명하게 운영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계좌를 이렇게 갖고 있을 때 만약 상대 배우자가 이걸 가지고서 뭔가 딴지를 건다. 네. 그러면은요, 너 줄게 그래요. 그냥. 네, 너 줄게. 너 가져. 대신에 조건은 나의 조건을 좀 따라줘. 나의 의견을 좀 따라줘. 이렇게 해보세요. 야, 너 다 줄게. 네, 대신에 운영을 내가 해줄게. 그러면 그 돈 다 내 건데, 그 생각하면은 또 뭔가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좀 회의하고, 이런 그 상담,
상담이 된다. 뭘까요? 서로 간에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뭐 상대편 배우자가 나야 주식이야 선택해 그렇게까지 뭐 강경하게 나온다면 네, 어느 정도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배우자 입장을 따라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상대방 우리 같이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가장 좋은 것은 뭐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는 이제 비중을 좀 줄인다거나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결과들 만들어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내분들도 근데 그런 것도 많이 해요. 뭐 보통 보면 이제 문제시 됐을 때 이제 뭐 개돈 띄어먹고 개주가 돈 띄어먹고 날랐을 때 뭐 이럴 때 회복해 보려고 막 그냥 막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쓰고서 그런 거 말 안 하죠. 꼭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면은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나중에 다 밝혀지면 문제가 되니까 항상 그런 것들은 네, 같이 상의하고 가족들과 같이 상의하고 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계좌 열어보지 마세요. 굳이 뭐 네, 계좌 뭐를 굳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물렸어요. 많이 물렸어요. 많이 물렸을 것 같아요. 나도 계좌 안 열어봐요. 네, 저는 그냥 평상시에도 수익이 많이 날 때도 계좌 안 열어봅니다. 네, 왜요? 열어볼 필요가 없어. 왜? 그거 열어봐서 뭐 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거 열어봐서 뭐 하려고요?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열어보면 그거 보고 흐뭇해 행복해 그냥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계좌 많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기분 더러워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계좌 열어보지 마세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매매를 할 때라거나 또는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때라거나 그럴 때만 대응들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고요. 네, 미국 식구들은 진짜 퇴직연금도 전부 다 그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 한데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혹부리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바닥이다 이거 아니에요? 네, 바닥은 누가 잡아주냐면 기관이 잡아줍니다. 항상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기관, 특히 연기금 매수 들어온다 그러면 바닥이 가까워 오는구나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같은 날도 보시면 연기금 매수는 들어오는데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죠. 네,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금융투자 쪽 매수는요,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그러니까 단기예요. 보통 단기 자금으로 합니다. 단기 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단기 자금에 대한 성격들은요, 일시적인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자금들이고요. 연기금이 매수를 좀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좀 압도적으로 많아져야 돼요. 네, 압도적으로 많아져야 되고 투신 쪽에서 매도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아시죠? 투자 신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들이 매도하는 것과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오늘은 다행인가요? 불행인가요? 모르겠는데요. 네, 개인이 매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어제 9천억 나왔던 건 보시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요. 코스닥은 순매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들이 일단 매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금융투자 쪽 매수가 아니라 연기금, 기금 쪽 매수가 들어와줘야 됩니다. 네, 기금 쪽 매수가 들어와야지만이 되는 부분이고 아마 기타 법인 같은 경우들은 자사주 매입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은 요즘에 계속 나오는 부분들인데 자사주 매입은 주가가 쌀 때 계속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이다라고 볼 수 없어요. 수급상에서는 바닥이 아니에요. 네. 나올 수 있겠죠. 일단 연기금이 다시 매수로 들어왔으니까 연기금이 먼저 매수를 해주면 됩니다. 얘들이 얼마나 얍삽하냐면요. 수급이라는 애들을 잘 보시면 시장이 하락을 하죠. 그러면은 오늘 썰이 아주 그냥 얼마나 이렇게 된 거야? 지금 1시간 반을 떠들고 있어. 이 썰 진짜 혀를 묶어놔야 되는데. 네. 오늘 아빠님 방송 틀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계속 떠들고 있네요. 네. 그냥 한 김에 끝까지 하지 뭐. 네, 이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주가가 하락을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정부에서는요. 왜냐면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 국민들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도 똑같을 거야. 이 거지 같은 놈의 정부 시장. 네. 개떡같이 정치하네, 이씨.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에이, 진짜 짜증나. 뭐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 그래. 그래서 이 총선이라든지 뭔가 대선이라든지 뭔가 투표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요. 증시는 무조건 올리고 봐야 돼요. 왜냐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다. 내가 좀 먹고 살기 좋아졌다. 내가 뭔가 좋아졌다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야지만이 지금 정권을 밀어줄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막 자영업이 안 돼. 그럼 이 썩을놈의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쓰는 거야? 내가 소득이 좀 줄어들었어. 내가 실직을 했어. 이놈의 정부 때문에 다 그런 거거든요. 예. 내 탓은 안 해. 내가 실력이 떨어졌다거나, 내가 목을 잘못 골랐다거나, 내가 음식 솜씨가 안 좋거나, 내 실력이 안 좋거나, 이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 남의 탓이죠. 네, 그것은 사람의 미덕이야.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네,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계좌가 많이 빠졌어요. 왜? 그럼 여러분은 뭘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까? 저 성투사 저 새끼가 그냥 사라고 꼬집기만 해서도 안 사는 건데, 안 그러면서 성투사를 욕하거나, 아니면 정부를 욕하거나, 코로나 저 중국 놈의 새끼들 때문에 이렇게 됐네. 중국을 욕하거나. 여러분이 주식 산 거거든요. 이게 내 탓을 해야 돼. 네. 그래서 성당에 가시면은 항상 이제 가슴을 치면서 하잖아.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렇습니다. 네. 내가 한 거거든요. 근데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어쩔 수 없어. 나도 역시 그런데요. 저 중국 때문에 계좌 엉망이네. 짜증나네.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민심을 달래야 돼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야, 알았어. 우리가 해결해 줄게. 우리 멋있지? 다음에 또 지원해줘? 이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경기부양책, 금리 인하, 양적 완화, 대출, 지원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해줍니다. 규제 완화 등등등 해주게 되고요. 가장 이제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야, 주식시장 그만 빠지는 것 좀 막아봐. 네, 주식시장 빠지는 것 좀 막아봐. 하지마, 좀.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자금들은 뭐가 있어요? 공적 자금이겠죠. 국민들을 삥 뜯어갖고 갖고 있는 돈 있잖아. 국민연금부터 해가지고, 네, 이런 연기금들. 네. 기금을 가지고 주식을 사들입니다. 얘들도 손해볼 게 없는 게요. 정부가 경제적 지원책을 간대. 그리고 지금은 많이 빠진 저점이야. 그러면 걔네들 사서 문제될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기관들 매수가 확 하고 들어옵니다. 누구 힘을 받고요? 정부 힘을 받고요. 왜? 정부가 지금 하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밀어준다는데 무서울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정부가 청와대에서 시켰어. 그럼 다 되는 거야. 예. 청와대에서 시켜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가요. 그러면 경찰들이 쫙 에스코트 하면서 뭐예요? 신호등도 다 바꿔주잖아. 예.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무서울 게 없어. 야, 니네 손해보기 안 할게. 걱정하지 마.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밑바닥에서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가 항상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만큼 올라가거든요. 네. 이만큼 올라가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밑바닥을 사들이는 이 물량은 뭐냐면 개인들 물량이 아니라 외국인들 물량이에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제끼는데 팔아제끼는 물량들을 기관이 다 받아먹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시장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죠. 그리고 기관들 매수가 계속 공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가 이제 슬슬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뭐가 나오냐면 공매도를 친 놈들이 환매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안 내려가나 보다. 환매도 매수예요. 네, 환매도 매수. 그 다음에 환매를 통해서 매수가 들어가면 기관 매수와 환매 매수가 들어가서 주가가 올라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국 놈들도 다시 매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 바닥 이후에 상승으로 가게 되거든요. 주가 이후에 바닥 상승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요만큼 올라가면 기관들이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얘네들 보통 보면 한 10에서 20% 정도 먹고 빠지더라고요. 주가 바닥에서. 그러면 다시 정체기가 조금 와요. 이렇게 기관들이 파니까. 하지만 외국인들은 줄기차게 사죠. 대부분 바닥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줄기차게 사게 됩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보시면 되냐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사가지고 10에서 20% 먹었어. 자금을 만약에 1조 원 투입했다 봅시다. 10% 투자하면 얼마 벌어요? 10% 이익 났으면 1,000억 원. 와우. 정부가 해준다 했잖아. 그거 아닙니까? 내가 돈 벌게 해준다고 했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1조 원, 얘네가 1조만 넣어요? 더 넣겠지. 10% 수익 나면. 막 2조를 넣었다. 2천억. 야, 2천억.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은 그런 식으로 10% 20% 먹고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20% 먹고 빠져도 어떻게 돼요? 4천억. 와씨. 네.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뒤늦게 들어왔잖아. 아직 성이 안 찼거든요. 기관은 많이 묻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아직 덜 묻다가 되니까 덜 묻다. 네, 더 모여야 한다.
그 외국인들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뭘 위주로요? 시총 상위권 종목들 위주로. 왜? 이 시총 상위권 종목을 왜 사요, 외국인들이? 우리 제임스 토마스 이런 애들은 우리나라에서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삼성전자는 잘 알아.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모르는 나라 사람들이 없을 걸 생각해요. 삼성전자 잘 알아. 우리도 미국 주식들 속속에 다 아는 거 아니죠? 왜? 우리는 미국인이 아니니까. 근데 미국에 있는 아마존, 애플 이런 건 잘 알아요. 중국에 있는 거 텐센트나 뭐 알리바바 이런 건 잘 알지만 뭐 항서제약 이런 건 잘 알죠? 네. 그 다음에 뭐 마오타이조, 네, 귀즈모테 이런 주식 다 알잖아요. 근데 다른 주식은 잘 몰라. 네. 여러분들이 저처럼 제가 요거 샀다고 했지. 해왕바이오. 심천에 있는 거. 해왕바이오 샀는데 요게 3위안 정도 샀어요. 갖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100% 넘게 제가 인정 한번 해드렸잖아요. 이런 주식은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저처럼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냥 중국 놈들이 뭐라고 써드렸냐 이렇게 짱깨글씨 보고서 이렇게 똑똑똑 해갖고 기업 분석해서 이제 사는 거 아니면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수 있는 거는 귀중모테라든지 예, 대장주, 항서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는 거예요. 대장주 사는 거. 외국인들은 무조건 대장주에 들어가게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뭐 베트남에 있는 뭐 비나밀크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아는 거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도 마찬가지야. 제임스 토마스 입장도 마찬가지고 왕서방도 마찬가지고 저기 뭐 이탈리아에 있는 뭐 이게 이름이 뭐예요? 에르비숑 뭐 이런 애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네. 걔들 다 뭐예요? 한국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사는 거야.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삼성전자를 많이 사요? 그러면 이거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걔네들도요. 똑같은 거야. 그러면 대형주 시총 상위권입니다. 특징은 이거예요. 시총 상위권 대형주. 현대차든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이런 쪽으로 몰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닥에서 기관이 잡았고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기관은 빠집니다. 외국인들은 계속 사요. 뭘 사요? 시총 상위권. 지수는 어떻게 돼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네. 이게 시장의 상황이에요. 개인들은 어디서 들어올까요? 밑바닥에서는 없어요. 밑바닥에서는 없고요.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많이 실현하고 나서 주가가 직전 저점대 회복하고 새로운 모습이 나올 때 또 증시 사상 신고가 뭐 또다시 신고가 뭐 엄청난 폭발 장세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나오면 그때들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주식을 놓쳐버리게 되면은요 저점 바닥권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무섭거든요. 기관들이 바닥을 잡아도 외국인들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아직은 아닌가 보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차트는 보여주고 있겠죠. 그래서 차트 분석들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바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바닥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외국인들이 본격적 매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은 기관이 바닥을 잡아놓은 다음이다.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도움이 되셨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요거는 거의 그냥 불변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큰 흐름을 봐야 돼요. 큰 흐름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환율 같은 부분들을 좀 보시면 이야기가 너무 광범해지는 거 아니야? 환율까지 얘기하면 네. 환율 같은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보면 2,996원이야. 와, 미쳤구나. 네. 무지막지하네요. 네. 달러 좀 있어요? 달러? 저 달러 조금 갖고 있는데, 달러가 언제 들어왔지? 언제였지? 저는 1180원 요 정도의 달러를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와, 엄청 올랐네? 엄청 올라갔죠? 근데 뭐 몇 프로 올리지도 않았구만. 뭐, 그죠? 한 10%도 안 되네. 네. 근데 달러 같은 경우는 환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환율이 오르잖아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도 포함이 됩니다. 외국인들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1000원에 1달러였다는 것은 1000원만 줘도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200원, 1300원 줘야지만 1달러를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겠죠. 달러 대비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으면 이 우리나라 돈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이런 그 환율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게 되고요. 어쨌든 경기가 안 좋다. 그 다음에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요, 외국인 입장을 우리가 고려하시면 되는데, 환율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이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고요, 내려갈 때는 계속 내려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환율이 이게 상승했어요. 올라가기 시작해요.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올라갔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야, 지금 내가 1달러 갖고 있는데 지금 내가 1000원이래. 근데 조금 지나면 1200원에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200원 이득이잖니? 기다려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라가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일단 스톱. 기다려. 환율이 최고점 올라갈 때 그때 사야지 돈을 많이 벌어. 왜? 1200원이라 생각해보세요. 1000원짜리 주식을 하나밖에 못 사지만 1200원을 바꾸게 되면 1000원짜리 주식 하나 사고도 200원이 남아요. 이 200원으로 200원짜리 주식 하나 더 살 수 있잖아. 엄청난 이득이죠. 그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지금 들어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야. 이게 리먼 사태 때 1500원까지 네, 주가가 이 환율이 상승했었던 요 시기에 보세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밀리는 거거든요. 이해가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원래 남아있던 외국인들은요. 원래 남아있던 외국인들은 야, 오늘 팔면은 1000원인데 1000원에 1달러인데 내일은 1200원을 줘야지 1달러 받을 수 있대. 야, 안되겠다. 쌀 때 나가자. 들어와 있는 놈들은 나가려고 하고요. 바깥에 있는 놈들은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환율 상승이 나가는 바로 그 시점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수급 동향은 그지 같을 수밖에 없어. 외국인들은 매도를 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환율 상승에서 만들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환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정부가요. 정부가 뭐 하면 되겠어요? 야,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책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자, 환율이요. 이게 원화, 우리나라 한국 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달러예요. 네, 달러. 이게 달러예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게 한국 돈이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뭘 해주면 돼요?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되거든요.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뭐예요? 달러를 시장에 풀어버리는 거야. 달러를. 근데 달러는 우리나라 돈이 아니잖아요. 달러가 우리나라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갖다가 건드리는 겁니다. 외환 보유 갖다 풀어요. 그러면 환율이 내려가겠죠. 왜? 원래 원화가 100장 있었고 달러가 1장 있었는데 달러가 10장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환율이 1대 100에서 100대 10으로 바뀌니까 환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네. 상대적인 가치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환율을 조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외환 보유고가 많아야 되겠죠? 우리가 IMF 당시에 이씨 뒤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네. IMF까지가 나오니 이게? 거기까지 나오겠습니까? 네. 거기까지는 안 보이네요. 네. IMF 당시에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IMF 배경을 그냥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요, 경기가 너무 좋다. 우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OECD, 그때 90 몇 년도야? 90년대 초반이었죠. OECD에 가입한 국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막 그때 그 노태우 정권 끝나고 김영삼 정권 들어왔을 때요. 네. 김영삼 정권 들어와가지고 뭘 했어요? 우리나라 OECD 들어간 국, 이제 우리 선진국이야! 네. 이야,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선진국이야. 여기 도취된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 잘 아시죠? 90년대 초반 이때 뭐 해외여행 많이 가기 시작하고요. 네. 정말 우리가 잘 사는 나라,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선진국에 들어갔어. 와, 우리 정말 그 70년대, 60년대 그 새마을 운동하고 사우디 가서 돈 벌어오고 이랬었던 그 시기를 이제 벗어났어. 이제 우린 너무 좋아. 우린 너무 좋은 그런, 그게 됐어. 요게 딱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경제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개발도상 국가 같은 경우들은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와서 그 나라의 경제를 부흥시켜 줍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은요. 기업들이 외국 돈을 차입, 즉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외국 자본들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외국 자본력으로 팍팍팍 치고 올라간 거죠. 지금 중국이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팍팍팍 치고 올라가는데 문제는 거기서 생기게 되는 거죠. 경기는 마냥 좋을 수는 없어요. 뭐 OECD 가입하고 뭐고 다 좋은데 경기가 서서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이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좋아지고 나면 항상 정상에 올라가면 내려가게 되잖아요. 경기가 꺾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들이 실적이 잘 안 나와요. 실적이 잘 안 나오니까 외국 돈 빌린 것들 원래는 탕탕 갚아냈는데 점점점 상황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100만원 아니지. 내가 만약에 500만원을 벌어요. 500만원 버는데 은행에다 대출을 뭐 200만원씩 갚고 있었어요. 그럼 500만원 버니까 200만원 대출 갚아도 뭐 별 문제 없지. 이 생각이 됐는데 내가 직장을 좀 바뀌게 되거나 직장이 어려워져가지고 월급이 300만원 줄었어요. 근데 내가 계속 갚아야 되는 빚은 200만원이야. 그럼 여윳돈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힘들어진 상태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환율이 굉장히 막 치솟기 시작해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국 돈 갚아야 되는데 이자 부담이 더 커지겠죠. 원래는 1,000원만 갚으면 됐는데 1,200원씩 갚아야 돼. 경기도 어려운데 지랄하고 환율까지 올라가니까 덜 받는 거야. 그래갖고 막 회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한테 얘기하죠. 야, 우리 이거 정말 힘들어요. 예.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우리 OECD 국가잖아. 그러면서 뭘 하기 시작했어요? 달러를 풀기 시작합니다. 우리 돈 가지고 있는 거 있어? 그러면 달러를 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도 한계가 오게 된 거죠. 이게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풀게 되면. 그래서 이 상태가 지금 된 거예요. 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완전히 바닥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나빠지고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업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서 연쇄적으로 와라락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뭐지? 국가 부도의 날인가 그 영화 보면은 가장 처음에 외환 그게 얼마 안 남았다 막 그런 얘기 막 나올 거예요. 그게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도 외국 자본들을 가지고서 많이 들어왔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중국 기업들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중국이 지금 방어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라고 이야기가 된 거고 중국에 우리나라의 IMF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했었던 이야기가 그런 배경에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외환 달러를 외환 보유고를 갖다가 막 풀어서 환율을 이게 안정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방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통화 스와프라는 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금 모으기를 통해 가지고 그냥 국민들한테도 삥을 뜯어서 달러를 바꿔치기. 진짜 그때 생각하면 열받는 게 그 귀한 금을 갖다가 다 그냥 모아가지고 그 종이 쪼가리 같은 달러로 그 화폐에다가 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도 위기를 넘어가긴 했습니다만은 너무나 아까워. 그죠? 너무나 아까웠고 너무나 외국 자본들에게 너무나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휘둘렸던 것 같아가지고 그것이 정말 음모 같은 부분이었고 위쪽에 어떤 놈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라면 정말 천벌을 받아서 지옥 불구덩이 떨어질 거야. 나쁜 새끼들. 네. 그때 금 내신 분 계세요? 금씨 아까워. 하여튼 어떻게 금하고 달러하고 그렇게 바꿔쳐가지고 에이. 아무튼 그렇게 해서 빚을 갚았대요. 금으로다가. IMF 때 그랬습니다. 금 모으기. 네. 참 뺑 뜨는 것도 많아. 그 다음에 뭐 언제였지? 그때? 전두환 때였던가요? 노태우 때였던가요? 그때 뭐 평화댐인가 지랄인가 건설한다고 평화댐 건설한다고 막 그때 다 삥 뜯어가고 또 나 진짜 금강산댐이었나요? 그거? 와, 무슨 거기 북한에서 댐을 건설하는데 그걸 풀면은 뭐 서울 시내가 물바다가 되니까 우리도 댐을 건설해야 되는. 야, 나 진짜 나 그때 삥 뜯긴 거 보면 나 진짜 나 승질나 죽겠네요. 또 열받네. 네. 갑자기 생각하니까 또 열받네. 그 정권이 그런 게 무서운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삥을 떼다가 근데 국민들은 잘 몰라. 네. 참.
근데 어쨌든 간에요. 이제 통화 스와프란 게 그래서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달러 외환 보유고를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되냐? 큰일 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들하고 같이 네 이렇게 공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달러가 필요하면 니네가 좀 빌려줘라.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 뭐 니네가 필요하면 우리도 빌려줄게.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통화 스와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화 스와프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여유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동남아 국가들 몇 국가하고 7개 국가하고 지금 되어 있고요. 캐나다하고는 이제 규모 상관없이 기간 한정 없이 그냥 스와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게 이렇게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오게 되면요. 야, 나 힘드니까 돈 좀 빌려줘가 됐는데 나도 힘들어가 되거든요. 나 힘드니까 돈 좀 빌려줘. 그러면 나도 힘들어 이렇게 하면은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통화 스와프는 무슨 통화 스와프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통화 스와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또다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와 스와프를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2008년도 당시에 우리나라가 미국하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자. 그럼 왜 미국은 야 달러 좀 필요한데 좀 주면 안 되냐? 그러면 달러 쿵쾅쿵쾅 찍어갖고 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환율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환율이 일단은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외국인 매도로 연결되는 것이다. 외국인 매도 때문에 환율이 올라갑니까?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고요. 두 가지의 원인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외국인이 팔고 환율이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이 파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답은 경기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이 팩트는 아니에요. 네. 지표상에서 지금 어째 수치상으로 딱 객관적으로 나온 포인트가 경기가 안 좋은 건 없어요. 우려감입니다. 지금 전부 다요. 그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 과정들이 있긴 있죠. 뭐 국경 폐쇄라든지 뭐 이렇게 뭐 무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들은 전부 다 통제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전염병 확산이 계속 된다라든지 뭐 등등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은 뭐 있습니다만 뭐 글쎄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 이렇게 두려워한다거나 힘들어하실 이유는 사실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썰을 그냥 막 쭉쭉쭉 생각나는 대로 막 풀어드리긴 했는데 사실 뭐 썰 풀려고만 하면은 경제 이야기가 또 재미가 있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죠. 이 사기꾼 미국 새끼들이 어떻게 금 본위제를 폐지하고 달러로 해가지고 지들이끼리 다 해쳐먹고 있는지 얘네들이 이제 달러 거시기 하는 부분들은요 저거 아니겠습니까? 지들이 이제 달러를 찍어낼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빚을 져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 참 그런 것들 보면 진짜 열받는 부분들이야. 네. 아무튼 근데 우려감들은 많이 있어요. 네, 우려감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우려감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된 거고요. 주식은 항상 그 선 반영된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기 지표가 이제 정말로 나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거기에 대한 충격을 충분히 받아내는 그런 체력은 길러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거의 특집 아닙니까? 근데 2시간 동안 떠들었어. 이 정도는 옛날에 하던 방송이랑 똑같은 것 같다. 옛날에는 뉴스를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바닥이라는 부분들이 가까이에는 있을 거예요. 가까이에는 있을 건데 제가 이렇게 오래 할 거라 생각 안 하고 물도 안 갖고 왔거든. 네, 2시간이나 얘기를 떠들 거라고 생각 못 했죠. 근데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도 그래요. 네. 시장이 빠져서 손실이 나서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이게 계좌가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뭐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냐, 뭐 그냥 가만 놔두라고만 하냐, 이거 너는 뭐 주식 투자 안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계좌 2개 가지고 있는데 네, 손실이 제법 많이 났을 거예요. 안 봐서 모르겠지만 네, 손실이 많이 났을 겁니다. 뭐 지금 느껴지는 걸로만 하더라도요 장난이 아니야.
네, 우리 아들은 지금 이거 알면은 또 울고불고 난리 칠지도 몰라요. 내 돈 내놓으라고. 네.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이씨, 네. 아무튼 뭐, 그렇죠. 기분이 안 좋은 게 당연해요. 네, 와, 주식 빠졌다. 와, 돈 잃었다. 너무 좋아. 막 그러면서 행복해요. 뭐 이런 사람들은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네. 병원에 빨리 가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병원 가서 진단 받으시고, 입원이라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다 지금 힘들어. 다 어려워요. 이런 상태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만큼 잘 버텨내느냐죠. 네. 얼마만큼 잘 버텨내느냐입니다. 견뎌내셔야 돼요. 네. 목소리가 살짝 맛이 갔어. 물을 못 먹어서. 네. 그래서, 네. 목소리가 더 좋아졌는 거. 원래 내 목소리라면 좋다는 목소리 좋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희한하네요, 오늘. 네. 그래요. 그래서, 참, 걱정스럽지만, 뭐, 어떡할 겁니까? 그죠? 일상, 여러분들 생활에 그냥 그렇게 가세요. 그렇게 원래 하시던 거 하세요. 주식만 조금 뛰어나 보세요. 네. 왜 부부지간에 또 싸움을 하게 되면은요, 그냥 이런 사람도 있어. 그냥 계속 쫓아가가지고, 야, 그래서 뭔데 얘기해보자고, 왜 자꾸 피하는 건데, 야, 말을 해봐. 네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지. 그 더 악화돼. 더 악화돼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알았어. 나 일단은 생각 좀 하고 올게. 우리 잠깐만 시간 좀 가지자. 자, 이제 우리 그만하네. 그리고 나서 시간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고 이 생각하고 감정이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이야기하면 또 잘 돼요. 네, 주식도 이렇게 지금 딱 보고 있으면 감정적으로 아주 더러울 거예요. 네, 다 미울 거야. 그냥 막 괜히 우리 아이가 옆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뭐해 그러면은 꺼져. 지금 주식이 지금 이 폭락인데 지금 엄마 뭐 이제 식자 막 혼자도 못해 막 네, 그러지 마시고 네 덮어놓으세요. 네, 주식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그냥 영화 한 편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재밌는 거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뭐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은 그냥 드라이브 한번 하고 오세요. 뭐 이게 진짜로 가봤자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진짜 긍정적인 것들은요. 이 개미들이 계좌를 트고 있다는 얘기들이 이미 지난 얘기예요. 이미 많이 지난 이야기고요. 실제로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매수 대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닥만 잡히면 매수가 좀 빠르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일단 네, 최대한 기다리시고 네. 공부 좀 하시고 네, 하고 싶은 공부 있으면 좀 하시고요. 그리고 막 주식도 떨어졌는데 돈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맛있는 것도 사 드세요. 소고기 같은 것도 좀 사 드시고 네, 이럴 때일수록 더 기운 내고 그렇게 하셔야죠. 기분 전환 하셔야 돼요. 쇼핑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뭐 봄이 왔으니까 쇼핑해야 되다면서 또 옷장에 옷 가득한 데 가서 또 쇼핑하고 있고 막 네. 항상 옷장 열어보면 입을 옷이 없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옷을 뭐 100만 벌 사나 봐라. 입을 옷이 없는 건 똑같지. 그 백화점 가면 항상 이쁜 옷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후덕해요? 나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맞아. 그리고 이제 요즘에 우편물 많이 날라오죠? 배당 곧 나옵니다. 여러분. 네. 배당 곧 나오니까,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잘 챙겨보시면 또 보너스 나오잖아요.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배당의 수익률은 더 커지는 거 아시죠? 물론 뭐 물려있는 거라서 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려갔을 때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배당금은 거의 일정하다고 봤을 때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배당 수익률이 더 커지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까요? 네, 아빠님 방송을 좀 틀어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좀 오버가 될 것 같아서 조금 그러네요. 네, 시간이 뭐 3시까지 방송인데 지금 아빠님 방송 5분 틀어드리긴 좀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아빠님 방송 그냥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아빠님 말씀을 많이 전달해 드렸으니까 네, 그것을 많이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네, 8시에요. 종목 진단 방송에 또 오셔가지고 시장 이야기하고 뭐 종목 진단 사실 오늘 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냥 거의 다 홀딩이지 뭐. 며칠 전부터 계속 홀딩이었어요. 네. 며칠 전부터 계속 홀딩이었는데 아빠님 방송으로 가셔야 돼요. 부자 되고 싶어요님. 지금 유튜브 방송 생방송은요. 아빠님 채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 방송에서는 아니에요. 네. 이거 방송이요?
낮 방송은요, 월요일 아침 하고요. 이게 방송이 정해져 있어요. 부자아빠님 저녁 방송은요, 일요일 저녁 8시 하고, 수요일 오전 10시. 그 다음에 제가 해드리는 방송은, 아빠님 방송, 재방송 틀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전달해 드리는 건데, 요거는 이제 월요일 아침 9시,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오후 1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저녁 방송은, 월화목, 매주 월화목 저녁 8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 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